중국 국토 조건하 풍수지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40년 현장 경험을 하면서 그날 느끼는 것들 중에 최고 많은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묘지는 이래저래서 중에 수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맥은 전혀 풍수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풍수와 연관 지어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관 선생님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제 가슴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 부분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중국은 국토 조건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국토 조건은 중국의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많이 보면 한 20% 정도. 우리 국토와 같이 전체가 금수강산이에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들도 있어. 조화가 으뜸인 나라거든요. 중국에 그럼 그런 땅이 있느냐? 전체 14억 인구로 보면 1억 정도가 그 혜택을 보고 13억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요. 그럼 그 13억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머릿수만큼 풍수도 많아요. 모두가 자풍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수맥이 풍수가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중국에서는 우리와 같은 국토가 1억 명밖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14억 명도 어딘가 묘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머릿수만큼 풍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풍수, 기풍수, 새풍수, 연풍수, 지풍수, 박지풍수 다 있어요. 온갖 풍수들이 다 있다고요. 그러나 그 땅에서는 그 풍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위산만 있을 때 중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바위를 뚫어서 묘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산은 있을 때 악산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호랑이처럼 생겼다. 근사하게 붙이고 거기다 모시고 싶어 하겠죠. 이런 풍수들이 중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로 그 자풍수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땅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 조건을 살펴볼 건데 대체적으로 우리들의 풍수를 이해할 때 현고풍수가 그거예요. 누가 볼 때는 호랑이고 누가 볼 때는 개인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중국에서는 어쩌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모셔드려야죠. 우리와 같은 산이 없는데 13억 명도 묘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 이해하셔야지 돼요. 우리 땅에서는 현곡은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이기풍수. 우리는 이기풍수를 적용하며 우리나라 땅에서는 국토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합니다. 중국은 이기가 아니면 또 안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기가 보조로 약간씩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산이 이미 형기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전후, 좌우, 좌와 향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기를 적용해서 검증해본들 좌를 바꿀 수 있어요. 향을 바꿀 수 있어요. 이미 산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야기입니다. 현공.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현공이 해당되는 곳은 중국의 일부 지역과 대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공도 우리한테는 안 되는데 중국 어쩌겠어요. 13억 명 묘지 만들려니까 현공을 살피던 이기를 살피던 해야 되겠죠. 수풍수. 이 부분 우리나라에서 특정 지역에 가서 엘루도 잡고 수맥 있으면 여기가 명당 아니고 수맥 없으면 여기가 좋다. 말도 안 되는 개썰이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필요해요, 이게.
기풍수 좋아. 기가 있으면 여기가 명당이고 기가 없으면 명당 아니야.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필요합니다. 이게. 중국이 땅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 그 정도의 국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 살펴볼게요. 우선 중국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형기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중국의 땅은 고산이 많아요. 우리는 찍해봐야 2000m예요. 중국은 2000m는 산 축에 끼지도 못합니다. 산도 아니에요. 2000m 산도 묘지 쓰기 어려워요. 그 부분 설명 드려보자면 2000m 산이 이렇게 경사가 있다면 이곳에 우리나라 분들은 머리 있고 이렇게 모시거든요. 발이 있고 이렇게 못 모셔요. 이런 산에는. 중국에 고산만 있느냐? 중국은 우리나라에 없는 사막도 있어요. 사막. 우리나라는 사막도 없고 고산도 없어요. 적어도 3000m 이상 8000m까지 중국은 널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사막 없어요. 그러면 그런 지형으로 인한 절벽이 있느냐? 우리나라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절벽에 바위로 된 절벽에 묘지 만드는 사례가 있나요? 매달아서 만들던 바위를 파고 관을 넣어서 만들던 아니면 바위로 된 동굴에다가 묘지를 만들던 없잖아요. 이런 안반이 우리나라에 없다고요. 중국 같은 안반이. 그것도 절벽 안반 같은 게. 절벽 산, 절벽으로 된 고산 이런 게 우리나라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지형이라면, 그런 국토라면. 있는 풍수, 없는 풍수 다 적용해야 되겠죠. 그들도 살아남으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그런 풍수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무조건 우리나라 땅에, 그 좋은 땅에 그 자풍수를 갖다 적용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중국은 또 우리나라에 없는 평야가 있어요. 우리나라 평야, 철원평화, 김제평화는 귀여운 논밭 수준입니다. 중국의 평야에 비하면은 8시간, 9시간 달려도 계속 평화만 나오는 지역들이 있다고요. 한반도 면적만한 평야들이 있어요. 고도가 30, 50, 80m 미만입니다. 산이 없어요. 거기서 가서 어떤 형기풍수를 할 거예요. 형국어를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지 돼요. 중국은 또 산맥이 많아요. 우리나라 산맥은 산맥도 아닙니다. 그냥 동네 뒷산 뭐 그 정도 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간길이 중국에 비하면. 중국은 또 습지대가 많아요. 습지대.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묘지예요. 그냥 들판도 묘지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서 어떤 풍수로 하실 거예요? 거기 가서 현공하실 거예요? 이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형기하실 거예요? 어떤 걸 하실 거예요? 수맥이 없으니까 여기는 좋다고 하실 거예요? 나무에다 묘지 쓸 때? 모든 것은 사람 머리수만큼 풍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중국의 국토 조건이어야 중국의 국토 조건일 때만 적용할 수 있는 특수한 풍수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적용하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풍수들 이 중에는 주 풍수로 형기를 살피고 이미 형기에서 좌향까지 다 정해놨어요. 그래도 이 기로 보고 싶으면 보셔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엘로도 잡고 수맥이 있는 것 같아, 기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일단
중국 쪽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서는. 엉뚱한 이야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단정져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이해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중국의 장법을 일단 소개해 드려 볼게요. 중국의 장법을 이해할 때 직관이 몇 호 잡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땅과 중국 땅과 틀리는구나. 우리나라의 장법에서는 화장이 있고 탈장이 있고 관장이 있고 박관장이 있고 해양장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중국도 다 있어요. 중국도 화장하고 탈장하고 관장하고, 탈장이라는 것은 관을 버리는 거고 관장이라는 것은 관을 광에 무슨 치대탐이 없이 그냥 무시는 걸 관장이라고, 회관장은 벽돌로 하든 아니면 광해로 하든 이때 벽돌 광이 있고 강에 광이 있어요. 이게 중국은 다 있어요. 해양장도 중국도 옛날부터 있었고 우리도 신라 시대부터 있었어요.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우리나라에 없는 거, 수장이 있고요, 토관장이 있고요, 전관장이 있고요. 여기서 전은 벽돌전자예요. 중국은 광을 벽돌로 합니다. 베트남, 대만까지 중국의 영향으로 광을 벽돌로 집니다. 우리의 백제시대 무룡왕릉의 전실이 벽돌로 되어 있는 것도 중국의 영향인 거예요. 중국은 전통 풍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것은 국토 면적이 다양한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장법도 그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도 다양한 거예요. 이 부분은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또 현관장이 있어요. 이 현관장은 바위에, 여러분들도 TV를 통해서 다 알겠지만 바위 절벽에 굴을 뚫고 그곳에 관을 모시는 걸 현관장이라고 합니다. 또 지궁장이 있어요. 지궁장은 황제들이에요. 땅 속에 궁전을 짓는 거예요. 이 부분도 가서 보신 분들은 이해하지만 보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무룡왕릉은 그 동네의 면장급들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무룡왕릉은. 중국 가면은 지궁장을 한번 보시면 놀랄 거예요. 또 동굴장이 있어요. 중국은 안반밖에 없기 때문에 안발로 된 자연 동굴이 있다면 그곳에 관을 모시는 거죠. 이 부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천장이 있어요. 이 부분은 조장이라고도 하죠. 많이 보셔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영탑장이 있어요. 이 부분은 탑장이라고도 합니다. 또 풍장이 있어요. 풍장은 만약에 습지대일 경우 아니면 고산지대일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맨 물밖에 없고 이럴 거기에 풍장을 하고요. 또 임장도 마찬가지예요. 산형이 거칠고 바위와 나무밖에 없어. 이럴 때는 풍장, 노천장, 임장을 합니다. 나무에 관을 걸어서 아니면 들녘에 관을 놓고 노천에다 이래도 노천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장법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왜 많을까요? 국토 조건인 거예요. 이게 국토 조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국토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깨름직해서 우리나라 땅에서는 이것을 부수적으로 재미삼아 살펴볼 수는 있겠는데 이것이 명당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잣대로 내가 봐서는 안 되겠구나를 이해할 거예요. 형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국토 조건이나 장법 상황을 안다면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는 이 국토 조건이 있잖아요. 고산 조건, 사막 조건, 절벽, 안반, 평야, 산맥, 습지. 이게 중국 풍수들의 다양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그 부분 지도 보기를 통해서 잠시 확인해 보자고요. 지도입니다. 중국을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묘지에 미친 세월이 40년이기 때문에 저는 산소를
누구보다 많이 갖고 산수 업무에 기본 입지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설계해서 시공하고 아니면 이개장하고 또 열어보고 또 그 묘지를 관리하는 업무까지 토탈로 다 해봤기 때문에 또 그냥 일꾼이 아니라 저는 묘지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미쳐 살았기 때문에 중국의 토지를 당연히 궁금하죠. 중국의 묘지 궁금하고 중국의 풍속 궁금하다고요. 그래서 궁금하지 않았던 분들에 비하면 어느 정도 압니다. 중국을 이해하려면 우선 인도를 이해해야지 돼요. 중국을 이해하려면 인도를 이해해야지 돼요. 한국을 이해하려면 중국을 이해해야지 돼요. 이렇게 인도, 중국, 한국은 어쩌면 같은 라인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줄기로 같은 뿌리로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상 중국에서 최고 먼저 국도 조건을 이해할 때 우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산맥이에요. 산맥. 이렇게 천산산맥을 알아야지 되고요. 또 곤륜산맥을 알아야지 돼요. 또 히말라야 산맥을 알아야지 됩니다. 이 히말라야 산맥은 이렇게 내려와서 베트남까지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여기 나라들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나라들 인도까지 베트남서부터 인도까지.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곤륜산맥, 천산산맥을 알아야지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곤륜산맥을 알아야지 돼요. 중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산맥입니다. 북경을 거쳐서 우리나라 백두산까지 연결되었어요. 이런 산맥들을 일단 알아야지 되는데 중국을 이해하려면 그 중에도 곤륜산맥을 이해해야지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까지의 이 노선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N을 향한 노선이 있고 이렇게 서쪽으로 가서 인도 노선으로 N을 향하는 노선이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는 노선이 있고 중국 분들도 이렇게 해서 서쪽으로 가서 이곳에서 인도 노선과 만나서 이렇게 N으로 가는 노선이 있어요. 이렇게 중국을 이해하려면 일단 산맥을 알아야지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곳으로부터 이런 곤륜산맥을 이해해야지 돼요. 중국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 좀 더 지도를 가까이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씨 때문에 이 상태로 말씀드려 볼게요.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곤륜산맥 기준 히말라야 산맥까지 중국 땅이에요. 어마무시한 고산이 있어요. 티벳 자치구 중심의 고산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직관들이 적용하는 풍수의 잣대로 이곳에 가서 직관 업무하면 개망신 당합니다. 이런 고산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어마무시한 우리나라 땅덩어리 이상의 크기의 사막이 있어요. 또
습지가 있습니다. 습지. 거기에 산맥들도 있어요. 우리의 백두대간은 귀여운 뒷동산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산맥들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면적보다 넓은 평야가 있어요. 한반도 북쪽 옛날 우리의 고구려의 영토라고 그랬던 이 만주 이쪽도 고산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쓸 수 있는 우리나라 조건과 비슷한 데는 여기에 조금 있고 이곳에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토 조건이 고산이 있죠. 사막이 있죠. 평화이 있죠. 평원이 있죠. 아니면 습지 있죠. 이러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땅이 있긴 있으되 조화가 개판이라 우리나라는 조화가 으뜸인데 조화가 엉망이라 우리 기준 풍수를 적용하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어요. 중국 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중국의 머리수만큼 다양한 풍수가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중국 풍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죠. 제가 준비한 마구잡이 사진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도 중국 공부하고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풍수나 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 자료를 10년 이상 보면서 공부하고 또 중국 찾아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의 자료가 중국 관련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진 중에서 몇 개 무작위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하단에 표시를 했어요. 중국 국토주권 풍수지리라면서 이렇게 장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이런 장법은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 강의 곽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기준으로 있었고 고려시대 이전에는 이런 회보다 조선 전기까지가 그랬어요. 돌로 했어요. 석실을. 널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은 인써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없죠. 이렇게 관을 여러 방법으로 국토 조건에 맞이하게 되니까 국토가 우리나라보다 어마무시하게 넓으면서 크죠. 그 조건들이 사납잖아요. 그 조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관을 동굴 속에 놓기도 하고 바위를 뚫고 넣기도 하고 아니면 들판에 놓기도 하고 나무에 매달기도 하고 아니면 묻기도 하고 아니면 수장시키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한다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풍수가 단순하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해 보시면 이상한 풍수 잣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특히 수풍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 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에 가서 거기가 수맥이 있으면 명당이 아니라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컨셉이에요. 한국 땅에서는 수맥이라는 그 자체가 있다는 그 말 자체가 그 사람들의 궤변이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궤변입니다. 실제 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궤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풍수 그 자체는 우리나라 땅에서는 기준될 수 없어요. 그냥 재미삼아 볼 수는 있어요. 중국의 조건을 알면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고 다음 자료 봅니다. 이렇게 관을
이런 설정들 관을 이렇게 동굴장이네요. 이 부분은 이런 설정들은 많이 보셔서 아실 줄 압니다. 이렇게 나무에 매다는 이게 옛날 요즘 수목장은 땅속에 매설을 하죠. 땅속에 유골함과 같이 매설을 하던 아니면 골분만 매설을 하던 아니면 나무함에 모셔서 매설을 하던 땅속으로 매설을 하는데 요즘에는 중국도 요즘에 그렇게 합니다. 중국도 신식묘지가 꽤 돼요. 공원묘지도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신식화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수목장은 이렇게 했던 것이다. 왜 그러면 나무에 시신을 매달 수밖에 없느냐? 국토조건인 거죠. 국토조건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풍수로 지관을 본다면 개망신 나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나무에다 매다느냐? 습한 지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땅에다 놓으면은 완전히 베트남 일부 지역처럼 진흙탕 속에다 베트남이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염할 때 비닐로 밀봉하고 다시 밀봉한 고인몸체를 관에 모시고 관까지 밀봉한 상태에서 매장을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 가능한 풍수 잣대로 입지를 선정해야지 되는 거죠. 예, 수장. 이 수장은 화장에서 어느 정도 유골이 어느 정도 탄 상태에서 수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몸체를 수장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인도나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인도는 오늘날까지 하죠. 겐지스강에서 화장해서 그냥 적당히 화장되면 물에다 듣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두 가지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는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 물속에 넣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가 매장할 때 돌로 눌렀던 거랑 똑같아요. 부작의 자국력을 최대한 살아날 수 있는 자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작의 의미로 수장하기도 하고 이 물이 원료가 어디서 왔느냐면 이 물을 따라가다 보면 산맥이 곤륜산이나 천산산맥, 히말라야 산맥의 요 분기점, 요 분지와 만나는데 여기서 만나서 쭉 연결 이 물의 근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쭉 따라 올라가면 은하수와 이 물이 연결된답니다. 그럼 물에다 수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하수가 있는 방향 N 지점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들이 지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상황에 우리는 수장이 없지만 각기 다른 문화와 국토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동굴을 파고들 수도 있고 이렇게 거리를 통해서 나무를 받고 그 위에 걸쳐 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많이 보셔서 다 아실 걸로 합니다. 이런 장법차는 국토 조건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관 볼 때, 지관 업무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며, 중국 땅과 우리 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는 어떤 풍수를 적용해야 되는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중국은 또 이런 묘지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불교 문화, 도교 문화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국 땅에서는 이런 묘지들이 있어요. 타평묘지입니다. 타평묘지. 탑장 아니면 영탑장 이렇게 하는데 타평묘지예요. 우리나라의 부도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고유문화가 중국까지 오면서 우리나라로 연결되고 일본으로 갔지만 우리나라는 고지곧대로 중국에서 온 문화를 고지곧대로 적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땅에서는 우리식으로 변형시켰다고요. 그게 현재 우리의 부도예요. 중국까지 남방불교권이든 아니면 북방불교권이든 중국까지는 죄다 탑입니다.
관도 탑이고 상여도 탑이고 묘지도 탑이고 아니면 연화대도 연화탑입니다. 우리나라는 연화대가 그야말로 연꽃이잖아요. 중국까지는 이래요. 우리나라는 나름의 자존심이 있었어요. 요즘의 전문가들도 그런 자존심 가운데 직업 업무를 하시고 묘지 업무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수목장입니다. 수목장류예요. 수목장류. 바위에 매달았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 어떻게 직원 업무를 수행할 거냐. 우리나라 직원님들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보셔요. 조장이죠. 다 아는 거죠. 우리들이 직관이라는 그 업무 풍소지리라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 자료를 보셔야지 돼요. 제가 왜 풍소지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중국의 장법을 보여드리느냐면 장법 따라 풍수가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법을 모르면 풍수를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직원들이 묘지를 모르면 풍수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는데 사실은 풍수도 모르면서 그저 조금 배워서 학교에서 몇 년 배워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현장을 확실하게 알고 그 현장의 사년 조건도 알아야 되지만 장법 조건, 장사 지내는 방법도 알아야지 돼요.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해야지만 풍소 조건과 장사 조건이 합체되어서 명당이라는 게 성립되고 그 명당이라는 조건이 성립된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묘지를 모르면 풍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런 뜻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지하공전이죠. 황제급들의 지하공전이에요. 지하공전은 여러분들 중국 가시면 한번 보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한 게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나라 무령왕릉 같은 경우가 중국의 동네 면장 정도, 아예 높게 보면 군수 정도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 구주예요. 중국은 그야말로 궁전입니다. 이 부분도 지하궁전이에요. 우리들이 풍수지리 지관 역할을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어떤 풍수로 한국 땅에서 적용해야지 되느냐를 살피기 위해서 중국의 장법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예, 조장이고요. 예, 이 묘지입니다. 묘지. 티베트의 네팔, 티베트 이런 쪽이 한정되긴 하지만 묘지예요. 여러분들이 대지관을 포함해서 동네 아저씨 지관까지 어떤 마음으로 점유를 해야지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부분은 우리와 같은 상황이죠. 관을 보시죠. 현재 2024년 현재 우리나라 대전 이남 지방의 전라도권, 경상도권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과학이 없죠. 해과기든 돌과기든 과학이 없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 중국의 장법과 우리의 장법이 똑같으면서도 달라요. 중국은 관에 구멍을 내고 우리는 구멍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은 전라도처럼 낮게 모시고 우리나라는 전라도와 같지 않게 깊게 모셔요. 우리가 중국보다 불리합니다. 어떤 면에 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관에는 물이 찰 확률이 거진 90%고 중국은 30% 이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도 경험 많은 중국이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관이 이건 묘지 업무야. 묘지하는 사람들의 일이지. 나는 그냥 여기 자리만 보면 돼. 직원들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참 한심하다. 너 어째 직관이
그렇게 하느냐. 직원이 모를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교실에서 배운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산이라는 걸 이해 못하고 묘지를 이해 못하거든요. 제가 묘지 업무를 하면서 이런 분들 봤어요. 잔디와 풀을 구분 못하는 분들. 사실 도시분들이 직원 업무를 배우셨다면 산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어요.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거죠. 배운 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내가 중국 문서로 배웠는지 한국 문서로 배웠는지 그죠. 모르고 우리나라에서는 풍수나 예서 이야기할 때 예서는 대체적으로 주자가래 중국 거 이야기하고 풍수는 대체적으로 뭐 청호경, 금남경, 지류경 중국 거 다 고서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는 그게 한 가지 룰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냥 다양한 룰 중에 하나고 그 동네에 잡섭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풍장 같은 경우요. 이런 이 부분도 고산 위주로 이런 묘지를 한답니다. 천장 이 부분도 천장이라고 해요. 그거 매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매장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땅속에 놓고 지기를 통해서 감흥하는 구조거든요. 중국도 지기를 통해서 동기 감흥이라는 그 잣대로 감흥하게끔 하는 구조가 있기는 있는데 극히 중국의 일부예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전체고 중국은 일부라고요. 나머지도 묘지 써야 되지 않느냐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많이 보시고 관광도 많이 가셔서 아시죠? 현관장 이렇게 밧줄을 통해서 이 관을 올려 이곳에 모시는 거예요. 이런 곳에. 왜 국토주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뭐 땅 조건이 안 됩니다. 이 방법이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보면 왜 땅에다 하지 저기다 할까? 땅에다 보다면 남의 밑에다 묻던지 나무에다 매달던지 왜 저렇게 할까? 이 방법이 이 동네에서는 그나마 최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관과 연결하면서 보셔요. 예, 화장이고요. 우리나라 용어로 다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셨어요. 중국은 우리와 다른 국토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다. 또 조상을 모셨을 때 우리는 가문구조. 제가 옛날에 풍수 배울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느냐면 제가 궁금해서였었어요. 지기가 도대체 어느 지점으로 흐르는 거예요? 용을 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기가 어떻게 흘러요? 그러니까 지하 1.5m를 타고 흐른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매장 깊이 말씀하시네. 매장 깊이 따라 지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흐르느냐? 이렇게 백두산으로 와서 이렇게 골련산맥으로 와서 여기까지 지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도에서 올라오는 가문 구조와 만나서 여기가 N이거든요. 여기가 N. 북극 N이에요. N. 요 N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중국의 북망산과도 연결돼요. 요 북망산에서 연결해서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여기로 통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고 그럼 이런 노트밖에 없느냐. 하늘 가는 길이 가문길이 종교도 민속문화 종교 풍수가 한 시스템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 중에는 풍수도 있고 종교도 있고 민속문화도 있어요. 이 시스템이 다르냐? 같아요. 불교로 이야기해도 같고 불교로 이야기해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의 불교는 좀 다른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막바로 갑니다.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북망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북망산에서 직접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서쪽 노트밖에 없느냐? 우리도 이렇게 직접 갑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은 민속문화, 종교, 풍수지리
이런 부분과 일맥 같은 줄이다. 동아줄에 이게 여러 겹이 만나서 동아줄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민속문화, 종교, 풍수 이게 한 동아줄에 묶였어요. 이런 구조다라는 점까지를 말씀드려보면서 오늘도 제 이야기가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중국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국토구조와 전혀 다르자. 우리나라 국토구조는 전국이 조화가 으뜸인 금수강산인 반면 중국은 우리나라 국토와 같은 곳은 중국 전체 평균 10% 정도일 거니까 14억 인구 중에 1억 명의만 혜택 보지 14억 명은 혜택을 못 보니 14억 명은 어떤 선택을 했겠느냐. 그 머릿수만큼 다양한 풍수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런 장법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겠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 땅에서 풍수 지리를 생각하고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를 가늠하기 위해서 중국 상황 보여드렸어요.